2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번 주 시장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을 이어갔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지면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급 쏠림이 아닌 수급 분산이 나타났고 코스피는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의료기기 업종, 그리고 이런 2차 전지에서는 리튬과 니켈, 알루미늄 같은 소재단에서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7%가량 강하게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2,580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초반에 잠시 밀렸다가 다시 상승 탄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 0.38% 오른 2,571.49포인트로 어제는 60선, 또 오늘은 70선에 안착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초반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12시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1,800억 원, 2,600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개인은 오늘로 6거래일째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902선으로 뚫어내면서 지수 출발했는데요. 이 상승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어제 대비 1.07% 오른 903.84포인트로 작년 5월 이후로 11개월 만에 900선 안착하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7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1,000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더 크게 내렸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의 수출의 지표로 인해서 위환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화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11원 50전 하락한 1,298원 9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기분 좋게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 꼽아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제약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든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차 전기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거기에 빈자리를 제약주들이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이 시총 상위주인 셀트리온이 최근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림 없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섹터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섹터의 분위기 전환이 어느 정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코스피 200 헬스케어나 코스닥 150 헬스케어 이런 지수들이 모두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 경영 일선의 복귀로 인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 결정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추가로 투자하기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가시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이런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섹터 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 상위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FDA 허가 일정,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반기 흐름 우리가 제약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암학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암학회 그리고 그 외의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이 섹터의 안에서도 셀트리온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네. 최근 흐름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눌렸지만 큰 거래량 없이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일부터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좀 크게 오르다가 어제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견인하는 종목이죠.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모멘텀과 램시마 SC 3상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 또 오늘 밤부터 미국 암학회가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바이오가 대세인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일 수요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나왔죠. 3월달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9%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인을 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고요. 에너지 물가가 거의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CPI가 많이 좀 잡혔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일단 5%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1% 이상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래도 견조한 모습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에 대한 수급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를 거시적인 흐름에서 좀 보게 된다면, 현재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미국하고 한국은 아직 바닥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투자할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민감주도 같이 올랐죠. 은행 업종이든 뭐 네. 다른 민감주도 같이 올랐는데요. 다만 이 부분 봤을 때는 유럽이나 중국은 일단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시에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신라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명 신라젠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하망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임상 일상 계획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그 주가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팩스아백이 임상이 좀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임상 2회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임상 계획 승인을 했지만 일상은 보통 성공률이 한 50%,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1상까지는 사실 좀 순탄하게 흘러가고요. 이상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이상이 이제 통과할 확률이 한 28%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최근에 통과를 했었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구축됐던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3월 달에는 사실 2차 전지 쪽 많이 나왔었지만은 네. 이번 달 들어서 유난히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포인트가 사실 뭐 셀트리온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필두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바이오를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젠은 오늘 16% 이상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금 바이오에 대한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에 대해서 강세인 상황이 좀 많은데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여줬고 다른 뭐 바이오 업종들도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라젠 오늘 3,000% 이상의 거래량을 좀 보여주면서 네. 1차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도 추가적으로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싶고요. 1차적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하시려면 월요일날 시초가 정도의 공략을 좀 하시고 10% 내지에서 짧은 목표가 설정하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오늘 장중에 2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추세와 함께 뉴스도 있었죠. 항암제 임상 일상 계획 승인 소식에 주가 강세를 더 더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바이오주 관심 갖고 보자 말씀과 함께 신라젠에 대해서 월요일 추가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시초가 매수로 10% 정도의 대응법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네.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네, 엔터주 좋았죠. 중에서도 하이브가 굉장히 최근 흐름이 강했는데요. 네.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상반기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주들 흐름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항공주들, 항공주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강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 더 강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엔터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공연들이 다시 재개되고 이런 실적들이 다시 쌓이게 되면서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적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브의 움직임 그리고 그 외에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이런 대형 엔터주들의 약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크게 거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엔터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엔터주들이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미디어주들과 함께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매출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503억 원, 35%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발표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BTS 군입대로 인해서 위축됐던 흐름이 다시 상승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큐브 엔터, JYP 엔터, 펜 엔터, SM 등 이런 대형 엔터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차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중간 정도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19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크게 자리를 다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눌릴 때 큰 흐름 없이 여기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 이탈이 5일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폭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보시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꾸준히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엔터주 실적 뒷받침되면서 앞으로 전망 좋을 것으로 연초부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하이브를 꼽아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나 JYP 엔터, SM 등 주가 상방 예측해 주시면서 하이브의 경우 추세 이탈 5일선 벗어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JYP 엔터를 가지고 나왔고요. 두 분 약속하신 거 아니죠? 처음은 둘 다 제약바이오, 다음은 엔터주로.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추세가 좋았죠. 네. 네. 사실 JYP 엔터는 SM과 하이브가 잡음이 있는 가운데, 그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가운데도 꿋꿋하게 네. 자기 역할을 잘 해줬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면요. 국내 대표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입니다. 최근에 국내 가수들이 미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되면서 엔터주에 따른 주가 강세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이제 엔터주들의 시장 그리고 업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엔터주고요.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이제 엔터와 항공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엔터주가 네. 이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이제 선별을 할 때는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엔터주들을 공략할 때는 이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또 강세를 좀 보여주는지 매출 기인을 얼마나 또 해주는지 이 부분 살펴볼 수가 있는데 JYP 엔터는 이제 ASM과 하이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아티스트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든 네. 가수들이 좀 많지만 JYP 엔터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JYP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매출 면에서도 재작년 대비 작년 매출이 거의
4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영업이익률 또한 20%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매출이 좀 반영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엔터주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를 공략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매출 면에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JYP 엔터를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분할 매수 관점은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월요일 다음 주 정도에나 뭐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는 비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저점이 7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부분 안에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셔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대로 올라타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 오늘도 신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른 엔터주의 이런 경영권 분쟁 잡음에도 정도의 길을 걸었던 종목 이야기 주셨고요. 이제 완전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실적 상승도 기대감이 된다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략으로는 분할 매수로 기술적 저점 구간 7만 원 선 조정이 오며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있죠. 네. 그게 한 450% 상승을 했는데요. 네. 바이오에서 이제 좀 그 종목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의 특징이 이제 공매도가 들어갔던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실적과 업황이 견조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바이오에서 그것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레벨업이 많이 됐었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놓치셨다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 그만큼 상승을 보여줄 종목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창윤 대표님의 전략주였던 에코프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냈었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 바이오 업종 내에서 추천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원준입니다. 원준 이 포스코 케미칼 공급 중인 종목으로 이런 2차 전지 수급이 빠지면서 함께 화수 조정받다가 또 어제 오늘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원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원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성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LG 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 등의 공급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눈여봐야 할 것은 2차 전지주들이 여기에서 수급이 완전히 눌릴 것이냐 혹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볼 것이냐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2차 전지주들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장비 관련된 주들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단기로 이 32,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27,000원 라인에서 26,000원 라인, 이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기에서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장비주들 눈여겨보시고 여기서 장비주들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흐름과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장비 관련주의 흐름은 상방에 더 열려있다. 이런 원준도 지지 이후에 다시 올라갈 흐름으로 전망 주시면서 32,000원 라인 그대로 상방 열려있다고 주셨고 다만 26,000원, 27,000원 이탈 시에는 이런 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미래산업입니다. 이번 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요일 27%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10%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최고가 달성을 했는데 미래산업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지속적인 우상향을 통해서 또 강한 장대 형봉이 나왔는데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그리고 이쪽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장비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꾸준히 노려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그 외에 표면 실장 장비 생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눌린 이후에 다시 단기 신고가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거래량 이후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네. 중요한 지지 라인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우리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1선 지지가 계속 지지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 흐름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고 이 축소된 물량으로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시세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은 거래량 없이 눌렸고 지지라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11선이 계속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우상향 전망을 주셨고요. 지금 미래산업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 후에 잔량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테마 대장주 꿈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 전략 주신 종목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26,000원 선 이탈 여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의견 주셨거든요. 꿈비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출산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두 차례 크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꿈비의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 라인,
이 라인이 단기로 박스권을 흐르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27,000원대 라인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흐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23,000원대 이 네. 라인에서 작은 박스권을 다시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다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여기서 눌리지 않고 이 거래량을 유지가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위치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2,000원대 라인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약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큰 거래량 없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거의 3번 정도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되더라도 다시 수익 구간이 온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기에 바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꿈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박스권이 또다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2,000원 박스권 라인 지지가 된다면 정부 정책 테마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5% 넘게 상승세 나왔고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도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LX 세미콘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왔죠. 네. 그 이후에 다시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LED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이 장비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대형주들 흐름에 따라서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 시장에서 에코프로 등의 이런 강했던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세들이 강했던 일부 대형주 위주로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이런 장비주들 그리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지만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작은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가 나올 것이다. 97,000원대에서 98,000원대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11일 지난 방송 전략주였네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경기 재개 기대감, 이런 중국의 철강 수요 모멘텀과 함께 추천 주신 종목으로 수요일 날 9%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1월 말에 이제 네. 방송 출연했는데 네. 누적 수익률 이제 1,200%를 달성을 한번,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랑해야죠, 이런 거. 네. 일단은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많이 심했고 그쵸.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맞아요. 굉장히 좀 많이 네. 심했죠. 1월 달에는 로봇 그다음에 AI, 2차 전지, 네.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이런 네.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경기 민감주. 네, 그렇죠. 네. 네, 경기 민감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렇습니다. 철강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에 대한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련한 업종들 안에서 그 안에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고요. 그 이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을 공략하기 따라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시면은 신고가 검색식이 있습니다. 스윙 공략주고요. 스윙 공략 검색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그리고 편하게 종목 선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톡방 오셔서 검색식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감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철강 관련주들 또한 현재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정도에도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매도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고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부터 현재까지 1200% 수익률 달성한 점 저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계속해서 테마 추세와 함께 전략주를 추천드리고 계십니다. 이 월요일에 경기 민감주 포스코홀딩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했지만 다음 주까지도 상승 전망을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드렸고요. 자세한 전략 방법이나 수익 검색기 받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미래반도체는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를 같이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가장 상승폭이 강했던 이슈는 사실 삼성전자의 감산 네. 이슈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에서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는 사실 종목에 대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유통 주식 수가 25%라는 거 굉장히 네. 품절주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지시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보여주면서 9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 이후에 90%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 관련주 그리고 삼성에서 제품을 거의 90% 이상을 가져오면서 삼성의 유통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가.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과 동행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업황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들 뭐 순환매가 돌고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미래반도체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분할 차익 실현 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것에 대한 원인은 이 삼성전자의 이슈로 인해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반영이 좀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반도체 일단 9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우리가 좀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죠. 실적 발표 후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소식이 미래반도체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재료가 일부 소모되었기 때문에 또 최고가 수익률 90% 넘게 달성했기 때문에 분할 차익 실현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수 조정 좀 크게 받고 오늘도 부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누적은 455% 최고가 달성한 종목인데 에코프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제가 이렇게 효자 종목이 될 줄은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네, 그쵸? 사실은 몰랐고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상승을 보여줄 때는 이제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얘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공매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4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이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던 게 뭐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헤지 펀드들의 직원들의 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잘못해가지고. 네, 투자를 에코프로를 잘못 잘못해가지고. 건드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를 공략했던 숏 포지션을 공략했던 네. 헤지 펀드들이 실제로 이제 퇴사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3월달 중순 정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이 좀 잘못 건드렸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잘못 건드렸던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까마득하게 정말 2월 7일. 네, 네. 뭐 14만 원대였습니다. 네. 14만 원대 이 정도 사실 이 부분 차트만 보게 되면은 신고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공매도가 거의 20-30% 이상 증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네. 아예 시장 이슈 종목, 시장 중심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할 내용이지만 네. 현재 제가 이 종목을 선별할 때 공매도에 대한 체킹할 수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이 에코프로를 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무료 방송 오시고 카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와 동행할 수 있는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 네. 톡 입장하시고 오늘 8시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의 공략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쇼스 퀴즈가 발생이 됐고요. 쇼스 퀴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매도가 빌려온 주식을 다시 한번 갚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상황,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눌림이 좀 나왔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단기 바닥을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공매도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악 물고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나 좀 파악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아니고요. 공매도가 확 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윤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전략주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종목 같은 경우에 네. 희귀질환 제품들을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한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지만 그 외에도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 폐암의 미국 내 환자 수가 7,200만 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기준은 20만 명 미만은 희귀질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귀질환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외에도 고인슐린 치료제 등의 이런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더 매우 높은 약가를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만큼 여기에서 고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단장 증후군 치료제인 랩스 GLP-2 이것을 임상 이상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다가올 이슈와 함께 이런 한미약품 이슈들이 우리가 지금은 챙겨볼 수 있는 이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최근 대형주들이 또 대형 제약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외국인 기관이 매우 수급이 양호한 점, 그 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연구 투자도 늘리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좀 더 가격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시초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형성된다면 시초가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4만 9천 원, 손절가는 31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3%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형주 한미약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강한 파이프라인과 희귀질환 투자 연구 부분에서 높은 약가로 이어지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들어봤고요. 목표 수익률 3%에 목표가 34만 9천 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창윤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은 네. 바이오고요. 네. 결국엔 바이오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를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를 힌트를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생체 정밀 진단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9% 이상 증가를 한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남아 등 그리고 유럽까지 지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잡습니다. 1차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잡고 그 이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오늘 무료 방송 오시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처음으로 추천 주셨습니다. 생체 정밀진단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은 10%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박 문자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잠시 후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윤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오늘 방송은요. 이제 네. 3월달, 4월달에 에코프로를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보상 방송차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코프로가 2월달부터 거의 40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됐다면, 만약에 에코프로를 매수를 못하셨다면 이 부분 안에서 바이오 종목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400% 상승과 같이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만한 바이오 섹터를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안에서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과 더불어서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공매도의 흐름까지 체킹을 할 수 있는 이 검색식, 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늘 방송. 무료 방송 네. 오셔가지고 네.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란 톡방도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4월달이 이제 중순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4월달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만약에 4월달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 안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AS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 잡고 안내를 드릴 거니까 만약에 4월 달에 좀 수익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8시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능가할 종목,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인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